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엑셀에 이어서 이제 이번엔 함수식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엑셀에서 하면서 우리 아들이 첫 번째 칸에선 1, 그 다음 두 번째 칸에선 2, 그 다음 칸에선 4, 8, 10 아닌데 16, 그치? 16.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없나요? 했죠?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할 함수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가 해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봤던 표인데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 있는 표 중에 이 수량이나 단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하나 입력을 할 수밖에 없지만 총액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계산 하나하나 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유재석이 티셔츠 한 개에 8,000원짜리를 3개를 팔면 얼마치 팔았다? 24,000원. 24,000원. 그래서 24,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값을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3 곱하기 8,000을 하면 24,000이다. 맞아요? 그건 쉽지.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0월 동안 모든 사람이 판 걸 다 합치면 얼마다 요걸 구하는 것도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물론 계산을 해서 쳐넣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엑셀이기 때문에 아하. 아까 전에 요 부분에 총액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3, 8, 2, 24에서 24,000원 이렇게 써도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자 여기에다가 이꼴이라고 쓰면은 엑셀은 이제부터 나는 계산식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자, 나는 요 E3에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F3에 있는 값을 해. 답은 옷! 이렇게 바로 나왔죠. 자, 지난번에 엑셀에서 1, 2, 3, 4 이렇게 식으로 구했을 때 요 두 칸을 고른 다음에 요 네모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아래로 쭉 당기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숫자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네. 똑같아요. 여기서도 여기 계산식을 우리가 열심히 집어넣었죠. 네. 요 계산식 집어넣은 거를 똑같이 해. 오옷! 굉장히 간단하게 되죠. 네. 아빠 이러면 골치 아픈 계산들 다 없어도 되겠어.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 칸을 골라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넣으면은 얘도 똑같이 와우. 또 밑에를 잡아서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아빠. 네. 그럼 이거 판매액은 총액 이거 있잖아. 이건 어떻게 해요? 요거는 자, 이꼴 요거 그치? 더하기 요거 더하기 여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그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해도 구해지는데 네.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지면 귀찮아져요. 그죠? 하긴. 그죠? 난 귀찮은 거 다 싫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 함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본대요. 그래서 여기에 sum이라는 거를 summarize라고 하죠. sum. 내가 이상한 걸 쓰기 시작하니까 밑에 막 이상한 거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나오죠. 요런 것들이 다 약속되어 있는 함수식이에요. 그래서 sum이라고 하고 갈로를 하면은 여기에 갈로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무조건 다 합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럼 sum 해놓고 요렇게 옷! 한 다음에 갈로 닫고 엔터.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함수식이라는 거예요. 자, 티셔츠 단가가 8,000원. 네. 이름표 단가는 1,000원. 이 값이 다 똑같죠? 계속. 요걸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번에도 요걸 지워볼게요. 지우고. 자, 유재석은 티셔츠를 3개를 팔았어. 그럼 이 총액은 3 곱하기 티셔츠가 얼마? 8,000원. 이렇게 하면은 구해졌죠. 오호.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쭉 당기면 될까? 한번 당겨 볼게요.
쭉. 아, 그럼 다 티셔츠 값으로 하잖아. 자, 봐요. 그러면은 봐요. 여기는 이 두 번째 칸 곱하기 I 두 번째 칸. 그러면 티셔츠 곱한 거 맞죠? 네. 여기 한 칸 아래로 내려갔더니 얘도 이 세 번째 칸, 요 E의 세 번째 칸, 요 4번 4 곱하기 I 세 번째 칸, I 세 번째 칸. 얘도 한 칸 같이 내려가 버렸어요. 이름표. 4 곱하기 이름표 하면은 값이 다르네. 그죠? 4,000원? 자, 그러면 그리고 요 둘은 아예 없으니까 안 나왔어요. 그쵸. 아예 없으니까 여기 0이니까 아예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 칸은 티셔츠 값인 요 값을 곱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equal E2 곱하기 I2를 곱하는데 I2는 내가 밑으로 복사를 해 가더라도 I2라는 주소는 바뀌면 안 돼요. 그죠? 그때는 F4를 누르면 얘를 절대 참조라는 걸 바꿔요. 자, F4를 누르면 갑자기 앞에 달러 표시가 딱딱 생겼죠. 네. I2라는 건 I하고 숫자 2라는 값을 절대 바꾸지 마라. 둘 다 바꾸지 마라. F4를 한 번 더 누르면 I라는 위치는 바뀌어도 되는데 2라는 숫자는 바뀌지 마라.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전에 아빠가 이걸 아래로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했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수식을 똑같은 수식을. 오. 그랬을 때 아래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는 요 숫자가 계속 바뀌는 방향이죠. 네. 그 숫자가 바뀌는 방향으로 수식을 복사를 하면 숫자는 절대 바뀌지 말하기 때문에 항상 2번을 보는 거야. 아하. 하지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때는 요 칸은 같이 움직여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그런 의미. 다시 F4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엔 반대로 I는 움직이지 말고 요 숫자는 움직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맞춰서 쓰는 건데 이번에는 아빠는 요 둘 다 이렇게 고정값으로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티셔츠까지만이니까 요 세 칸. 그죠? 오호. 요거는 equal 8 곱하기 이름표인데 이번에는 이 이름표를 F4를 한번 눌러서 고정값으로 붙여서 이렇게 또 세 칸.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어떻게 했더라? 뭐였지? 함수 이름 뭐였지? 네, 오빠가 나섭니다. sum 그래서 가로 내려간다. 가로 닫고 어치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아빠가 할 때는 티셔츠일 때는 요거 찾고 이 칸 찾고 이름표일 때는 이 칸 찾고 이런 식으로 칸을 찾았는데 네. 이것도 함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함수인데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기도 해요. v lookup이라는 함수는 굉장히 많이 써요. lookup? 자, 아, 이름부터 복잡한데요? 이름부터 복잡하죠? 이 달력이라는 값을 찾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콤마. 어디서 찾을 거냐면 요 범위에서 찾을 거예요. 오호. 근데 이 값은 안 변할 거기 때문에 고정값으로 들어가야 돼요. 둘 다 달러 표시를 달았죠? 자, 그럼 요 달력이라는 값은 요 범위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줄들 중에서 찾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요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인데 나는 여기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칸의 값을 가져올 거예요. 오호. 그리고 정확한 값이 아니면 가져오지 마세요. 정확한 일치, 정확히 일치. 정확한 값이 아니면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갈로를 닫고 계산을 하면 뭔가 값이 생겼어. 그리고 이걸 그대로 쭉 당기면 와우. 달력일 때는 10,000원, 머그컵일 때는 5,000원을 여기에서 값을 찾아서 똑같이 바로 구해주죠. 여기서도 그럼 계산식을 바로 그렇게 곱하면 되겠네. 요거 equal 아니. equal v lookup 다시 갈로에서 난 달력이라는 거의 값을 찾을 거예요. 네. 콤마 범위는 요렇게 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은 내가 밑으로 복사를 해도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할 거예요. 콤마. 몇 번째 칸?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만 가져올 거예요. 아빠 근데 유사일치는 뭐예요? 유사일치의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티셔츠냐 이름표냐 달력이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신발을 살 거야. 내 신발을 사고 싶은데 네.
한국에서는 110mm, 120mm, 130mm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쓰죠. 네. 그런데 유럽이나 다른 데서는 이게 숫자를 좀 다르게 해서 뭐 23, 24, 25 이렇게 돼요. 네. 그럼 내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이 어떤 치수인지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비슷한 값을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럴 때. 그럴 때는 유사일치를 써요. 자, 일단 정확한 일치 이렇게 구하면 자, 얘기하다 말아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단가를 여기서 구한 게 브이로그에서 구해졌죠. 네. 이 값에다가 곱하기 수량 나는 몇 개 팔았는지를 곱해서 총액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이렇게 구해져요. 두둥. 쭉. 우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꼴 여기는 sum 이 범위 글로 닫고 엔터. 총액은 이꼴 여기 더하기 여기 오.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굉장히 쉽게 복잡한 내용들을 계산을 끝낼 수가 있어요. 아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1년 판매 총액도 다 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여러 그래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엑셀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아까 따님이 물어봤던 신발 사이즈를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20mm, 130mm, 140mm, 150mm, 160mm, 170mm, 170mm 이런 식으로 값이 있고 네. 120일 때는 이건 정확한 수치를 아빠는 잘 모르겠네. 뭐 예를 들어서 120일 때는 얘는 20호를 하면 돼. 얘는 21호야. 얘는 22호고 얘는 23호고 얘는 24호고 얘는 25호야. 그랬을 때 내 발의 크기를 재봤더니 나는 150mm네. 나는 160mm네. 나는 155mm야. 네. 그럼 난 어떤 걸 신어야 되지? 라는 거를 여기서도 V lookup 갈로해서 요 값을 찾는데 요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를 한 다음에 찾고 두 번째 값을 찾을 거고 정확히 일치를 해볼게요. 정확히 일치를 찾을 거야. 이렇게 하면 150하고 160에서는 답이 나오는데 155에서는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는 나와요. 그냥 난 몰라 이 뜻이에요. 그쵸? 난 몰라 이런 거야. 그럼 근데 여기를 포스가 아니라 이 마지막을 정확히 일치가 아니라 유사일치로 해버리면 아빠 바로. 어차피 얘는 똑같아요, 그죠? 네. 근데 옷. 잘은 모르겠는데 23 근처 값이야. 왜냐하면 이거 12자릿수가 보여서. 이거는 요렇게 구할 때는 뭐냐면은 가장 여기 있는 정보들이 네.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증가되는 형태가 되어야지 얘가 비슷한 값을 찾아줘요. 아하. 얘는 반올림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반올림 같은 건 나중에 또 수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159를 160으로 안 인식하고 그냥 150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155를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155보다는 작고 155보다는 큰 요 중간 위치 난 어딘지 모르겠지만 150과 160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네. 라고 생각하는 데를 찾아서 거기 있는 값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나 23 근처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3 근처야. 그렇고. 그렇게 돌려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드님이 물어봤던 거 1, 2, 4, 8, 16, 32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 규칙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 해요. 다 지우고 이 꼴 바로 앞에 숫자 네. 곱하기 2 쭉 과연 짠. 2048 게임 생각난다. 2048 좋아. 깔끔하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도 구했지만 그거 말고도 함수식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네. 이꼴 average 하고 요렇게 범위를 정해서 엔터 평균값. 아하. 아빠, 저 질문이 있어요. 네. 피보나치 수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좀 고민해 봐야겠어요. 오빠가 안 돼요. 뭔가 멋져 보여.
두둥. 맞는 건가? 맞다. 오. 축하.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응용력이 아주 뛰어난데? 우리 아들? 자, 그런데 이런 함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함수들이 엑셀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여기 fx 모양으로 생긴 거, 요 함수 삽입, 여기 있는 이 함수 마법사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뜨고, 아까 전에 우리 반올림 한번 알아보자고 했었나? 네. 그러면은 반올림이 사실은 라운드예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아빠는 이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찾았는데 모른다. 그럼 여기다가 나는 반올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반올림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면 찾아줘요. 반올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중에 라운드가 이제 자릿수로 반올림을 하는 값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수정할 수 있네. 비슷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검색. 평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함수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 너무 찾는 거죠. 많은데. 자, 다시 아까 전에 다시 반올림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반올림으로 갔을 때 라운드로 가니까 아, 반올림을 하는데 쓰는구나. 근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그때는 요 도움말을 누르면 이렇게 두둥. 페이지가 뜨면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고 어떤 값이 들어가면 어떤 값이 나옵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 밑에 보면 얘가 나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라운드 2.15를 넣고 1을 넣으면 2.15로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을 합니다. 그러면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뭐야? 네? 2.15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는 값이 얼마지? 2.2?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2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엑셀로 뭘 만들다가 뭔가 필요한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요 함수 마법사를 눌러서 나에게 필요한 거는 합계야 이러면 합계하고 관련된 함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오. 그 중에 아까 전에 사용했던 썸도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엑셀 함수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함수식은 이제 엑셀을 정말 엑셀답게 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재밌었어요? 네. 신기했어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끝.